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한 궁금한 점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그러면 계속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런 건데요. 실제로 환자나 가족들은 췌장암의 어떤 신약이나 아니면 임상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이 췌장암이 막연히 공포스러운 그런 질환이고 또 췌장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일반인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기에 초점을 갖춰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인터넷을 쭉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모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혹시 이제 강의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옆에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혹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나중에 밑에 댓글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친한 지인으로 평소 술자리도 같이 자주 했었는데 3개월 전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전화통화로 몇 번 목소리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이틀 전 사망 소식을 듣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췌장암은 왜 이리 예후가 나쁜가요? 흔히들 경험합니다. 다른 암은 누가 무슨 암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치료됐다 또 아니면 또 몇 개월 뒤에 또 1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는데 췌장암이라고 그러면 불과 2, 3개월 전에 정말 짧게 얼마 걸려서 그다른 소식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바로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들 이렇게 췌장암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왜 예후가 이렇게 나쁜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암 5년생존입니다. 이거는 어떤 암의 병기 1기, 2기, 3기, 4기에 관계없이 담낭암,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것에 대한 하여튼 그 암에 걸렸을 때 전체 평균 우리나라 총 암의 평균 생존율은 병기에 관계없이 72%입니다. 10명 중이면 7명은 이제 치료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에 반해서 췌장암은 16%입니다. 10명 중에 8, 9명은 치료가 안 되고 사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 중 한 8위에 해당이 되지만 그 10대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예후가 나쁜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예후가 왜 나쁜가 그걸 봤더니 실제로 이제 췌장암이 어떤 시기에 발견되는가를 봤습니다. 되게 우리가 췌장암의 1기하고 2기에서는 수술이 가능한데요. 이때 발견되는 경우는 한 15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수술을 처음에 할 수 있는 환자는 1명이나 2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침범을 해서 수술을 못하는 3기에 있어서가 한 30에서 35%, 더 많은 4기,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 40에 50%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이 4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고 미국의 2015년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53% 반수 이상이 4기에서 진단된다고 합니다. 결국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암에 비해서 췌장암은 이제 늦게 진단이 된다. 병기가 늦게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거친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조금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췌장은 복강내 가운데 깊숙이 위치해서 의사가 겉에서 이렇게 누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진찰로 발견하기가 힘들고요. 또 그 위치가 중요한 혈관과 주변 인프절로 아주 전이가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에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갖고 검사를 하라고 그럴 텐데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작은 크기에 있을 췌장암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0%에서는 되게 초기에 증상이 아무나 없고요. 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심한 복통이나 체중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대개 췌장암이 진행된 3기나 4기 때 나타나지 1기하고 2기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딱 있어서 의사가 이걸 하면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꼭 하십시오. 그러면 딱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췌장암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음파부터 해서 CT, MRI, 내시경 초음파, PET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만 어느 단일 방법을 통해서 딱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도 그러한 진단 방법은 없고 그러면 진단이 어려우면 치료라도 잘 되면 좋은데 항암 치료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최근에 새로 좋은 약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 방사선 치료에도 저희 삼성서울병원에는 양성자가 있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가 이렇게 좋은 치료, 방사선 치료 새로운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개선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10대 암 아주 뭐 위나 대장암 이런 간암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치료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유가 안 좋고 또 그 위치 자체가 한가운데 복강 내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복부 CT인데 이게 노란색 빗금으로 보이는 것이 췌장입니다. 바로 위장하고 소장 그 아래쪽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그 주변에 간, 신장, 비장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이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서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겉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대동맥인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혈관들이 침범 나가고 있고 신경도 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종괴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침범을 하면 중요한 혈관들 다 침범을 하고 또 이 주변에 림파절들이 많습니다. 이런 림파절 전이가 빨리 일어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은 3기부터도 생기면 수술하는데 췌장암은 이런 혈관들 침범들이 있으면 3기로 보기 때문에 3기부터는 수술을 바로 못하고 항암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60대 중반 남성이고요. 가족 중 한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다른 분께서 아마 가족 중에 다른 분이겠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셔서 불안합니다. 복부 통증을 호소하시고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초기 증상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지만 뭐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증상은 아니고 진행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질문의 뜻을 보면 자기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니까 자기도 가족력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의 가족력 유전성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 췌장암이 있었던 분들이 걱정해서 이제 올리는 질문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계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하면 췌장암의 발생 위험률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중에 3명 이상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췌장암 아주 특히 관련된 뭐 특정 유전성 증후군이 없는 이런 경우에서 가족 중에 3명 이상이 진단된다고 그러면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데요. 이거는 암이 아니라 처음엔 췌장염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췌장염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대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고 만성 췌장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췌장염은 동일한 사춘이나 이렇게 여러 같은 비슷한 또래에 여러 명의 췌장염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췌장암으로 잘 진행이 돼서 이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췌장암 발생률이 10명이면 4명 이상 거의 반수 이상에서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 것이 유전성 췌장염인데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췌장암의 가족력이 실제로 췌장암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54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번에 2023년도에 복통이 있어서 CT를 검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이미 췌장 몸통에 종괴가 있으면서 혈관하고 침범이 되어 있어서 췌장암 상기로 보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가족력에 대해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암 있었거나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환자분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본인이 54세였는데 친언니는 74세 때 또 친오빠는 64세 때 각각 췌장암으로 이렇게 다 진단받아서 동일 세대에 3명의 췌장암이 있는 췌장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위험성 구분을 해서 주치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검진을 받아야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지 아닌 그러면 진행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요. 췌장암은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매년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 진행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나요? 결국 우리가 건강검진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우리가 췌장암을 비교적 초기에 좀 발견되면 나 그러면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예후가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췌장암이 1기에서 4기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알면 알 수 있겠습니다. 뭐 1기에서 4기로 걸리는데 한 2년이나 3년 걸리면 그 중간에 발견되면 되니까 매년 하면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한번 그 답변을 한번 볼까요? 이 췌장암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2014년 거트라고 비교적 소화기 학회 중에서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좋은 저널인데요. 이때 이제 여러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나왔던 논문이 있습니다. 췌장암의 시작되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1기에서 다른 장기가 전이되는 이 4기까지 진행하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기에서 4기로 가는데 1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1기 때 살짝 놓쳐버리면 그 다음 1년 지나서 검사하면 4기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만으로는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 선별 검사가 있는데요. 이 선별 검사는 이렇게 췌장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초기에 좀 발견하자는 그런 검사 의미인데 실제로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한다 그러면 1년에 2번 할지 3번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검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내시경 초음파하고 MRI를 주로 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좀 추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암 검진을 하는 나라에서 여러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나 MRI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실제로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다 나눠서 쓸 수가 없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하기 때문에 CT나 뭐 초음파나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많이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사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가능한 1기에서 2기에 발견하는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 그만큼 췌장암은 1년 사이에 금방 1기에서 4기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췌장암 검사에 맞는 나이대가 있나요? 췌장암 검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40대에도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이 40대 분인 것 같아요. 췌장암 검사는 어느 연령대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이 6개 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령별로 계속해서 아마 우리 건강보험에서 쪽지도 날라오고 검사하라고 매번 통보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췌장암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환자가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 중에 연령을 보니까 50대 이상이 95.3%예요.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서 걸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밑에도 있고 제 환자 중에도 지금 실제로 30대하고 40대 환자도 조금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에서 생긴다고 알려지면 되고요. 그래서 선별검사나 뭐 이렇게 검사를 좀 시작하는 연령은 한 50대 초반으로 잡으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50세 이상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췌장암의 이제 검사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그런 그룹을 대상으로서는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듣는 분들이 다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이고 걱정이 돼서 이제 검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췌장암의 조기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게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이제 걱정이 돼서 나도 그래도 꼭 췌장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1차나 2차 병원에 가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간하고 담낭은 특히 이 초기 병변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검진을 하면서 췌장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좀 통해서 아직 췌장암의 공식적인 암인자라고 알려진 CA19과 같은 이런 혈액 검사를 해서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CT나 MRI, 내시경 초음파 등 이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암, 특히 췌장 머리 쪽에 이게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은 황달 외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체중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럴 경우 췌장암일 가능성이 있나요? 오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눈만 좀 눈 동작만 좀 노래져서 눈이 흰자위가 노래져서 황달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뭐 CT나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 말고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이게 오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의 증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79세 여성이었고요. 이분도 2주 전부터 발생한 황달 때문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보면 얼굴 전반적으로 이렇게 누래지셨고 우리가 검은 눈동자 옆에 이걸 흰자위라고 그러는데 이 흰자위가 이렇게 노래졌습니다. 이것이 눈에 흰자위가 노래지면 황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황달 때문에 오셨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여기 담즙과 췌장액이 나오는 입구가 있는 이 부분에 이 종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를 이게 막아서 이렇게 담도에 막혔기 때문에 담즙이 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황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간을 한번 볼까요? 췌간은 여기 입구서부터 이렇게 여기서까지 깁니다. 그래서 이쪽이 머리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가운데가 몸통이고 이쪽이 꼬리 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췌장암은 사실 꼬리, 몸통, 머리 어느 쪽에서 다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췌장 머리 쪽에 한 2.5cm 되는 이 조그만 종괴가 여기가 아니라 운이 좋게도 바로 담즙이 나오는 끝에 담즙 입구를 막았습니다. 췌장 입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황달만 오고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달은 췌장암의 조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분은 운 좋게 다른 증상 없이 황달만으로 췌장암을 발견했고요. 실제로 임파절전이나 혈관 침범이 없어서 병기로는 1기에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도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황달만 있을 때도 조기에 췌장암이 발견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증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황달이 있는 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80%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미한 증상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내다가 되게 4기가 되어서 좀 통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체중이 빠지거나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한 반수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우연히 초음파에서 췌장암의 간전이까지 있다고 해서 왔는데도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피로감 아니면 몸이 좀 약해졌다 아니면 소화가 좀 안 된다는 이런 애매한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황달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한 1, 2kg가 아니라 한 5, 6kg 이상 자기 몸무게 한 10% 이상 빠지거나 식욕이 없고 또 배에 통증이 있거나 등 쪽으로 통증이 같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다 진행이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으로 조기 췌장암을 의심할 수는 없고요. 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땐 적극적인 검사가 받고 특히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건강하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불편한 증상이 조금 있다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약만 먹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때는 다 요새 1차 의원에 가서도 초음파나 혈액검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하지 그냥 증상이 없던 증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걸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췌장암은 다음 질문입니다.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을 진단받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가 알려줄 수 있나요? 흔히들 이제 영화에 췌장암이 많이 소재로 등장하는 건 그만큼 예후가 안 좋고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얼마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적인 어떤 선고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이제 병기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1기하고 2기에 발견되면 수술도 하고 완치 확률도 꽤 있습니다. 3기하고 4기는 지금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때도 치료하면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병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췌장암은 요새는 다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럼 조직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암으로 알려지는 것이 이 췌장 선암인데요. 이 선암에서도 이 분화도가 아주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분화도가 좋은 거는 천천히 진행을 하지만 분화도가 나쁜 경우는 빨리 침습성이 심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을 합니다. 이런 췌장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분화도에서 다르고 또 선암 다음으로 있는 게 신경세포암인데 신경세포암은 서서히 자라고 잘 전이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암 있는 경우들은 뭐 5년 이상 또 이렇게 잘 치료되고 생존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에 반해서 이 편평세포암은 선암보다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편평세포암으로 만약에 진단이 되면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종류,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경우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예후가 나쁠 거고요. 치료도 수술이나 항암에 있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것이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그 사진을 갖고서 내가 앞으로 얼마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있을 때는 이 췌장암 절제 가능한 경우가 1년 반 생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년 반 생존을 하고요. 이게 수술이 또 가능하고 수술한 다음에 6개월간 항암을 잘 마친 경우에서는 50%에서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방법이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4기 췌장암의 오는 생존율은 1%이고 평균 생존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제 30년 전 기억에 의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췌장암 진단되면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암 치료들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고 생존 기간도 길었지만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나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췌장암 전문이라고 해도 정확한 환자의 여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들은 4기에서도 완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음 시간에 제가 췌장암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4기에서 치료가 잘 된 경우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항암을 원치 않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아주 초고령 환자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초고령 환자 80대 후반에서 이런 환자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암이 좀 전이가 있어도 서서히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 기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단순히 얼마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진행이 빨랐던 증례를 한번 볼까요? 61세 남성인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체중이 많이 빠져서 다른 병원에서 복부 CT를 촬영을 해가지고 췌장암으로 왔습니다. 2021년 4월 달인데 그때 보면 요 크기가 한 이렇게 보이는 한 4cm 정도의 췌장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찍고 5월 초에 저한테 오셔서 5월 달에 좀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선암, 가장 많은 형태의 선암인데 그중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분화도가 나쁜 포리 디퍼레시드 칼시노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진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에서 그럼 입원해서 항암 치료합시다. 간전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이제 6월 초에 입원을 했는데 환자가 간 기능이 나빠지고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불과 40일 만에 이 4cm였던 췌장암의 크기가 10cm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이나 이런 쪽 침범을 했고요. 보면 환자는 간 기능도 나쁘고 또 피도 토하고 하는 출혈 소견이 있어서 MRI도 앞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해봤더니 12장 쪽 안으로 다 이 췌장암이 자라고 나서 여기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서 좀 이렇게 혈관 지지는 그 소작술을 했지만 여기를 지지면 또 옆에서 나고 그래서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색전술도 하고 조금 더 수혈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환자분이 워낙 진행도 빠르고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은 별다른 항암도 제대로 못하고 진단받은 지 불과 40여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췌장암이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진행하고 정말 예후가 나쁜 그런 예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췌장이 안 좋으면 체중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들도 보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50대 이후에서는 이제 췌장암 위험성이 높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조금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을 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통증입니다. 물론 복부 통증이 좀 심하게 있으면 진행이 돼 있을 경우가 많이 있지만, 통증이 대개 이 명치 쪽, 요쪽 부위를 주로 해서 위, 아래, 조금 좌측, 우측, 이런 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여기만 있지 않고, 여기 특히 명치를 따서 이게 등 뒤쪽으로 가면 12번째 흉추와 또 첫 번째 요추, 요 사이로 만약에 췌장암이 좀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복강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등의 통증도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이제 빠지는 건데요. 체중은 뭐 1, 2kg, 2, 3kg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때는 4, 5kg 이상, 자기 체중의 한 1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서 췌간을 누르기 때문에 췌장의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췌장에는 많은 소화 요소가 있는데요. 소화 요소가 안 나오니까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않게 되고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암이 좀 커지면서 복강신경층을 누르면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프면 잘 못 먹게 되죠. 그래서 복통이나 이런 소화액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소와 복부 통증은 췌장암 때가 아주 중요한 증상인데 대개 이런 것이 있으면 진행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달은 오히려 진행 안 되고 초기에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특히 췌장의 앞에 머리, 두부 쪽, 췌장 입구 쪽 담즙이 나오는 그 통로를 막았을 때 잘 나타나고, 담즙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황달이 있으면서 피부가 되게 가려워서 많이 긁습니다. 그리고 담즙이 대변에 안 섞여 나오니까 담즙이 이렇게 노란색이나 누런색이 아니라 회색, 우리 찰흑이라고 그러죠. 그런 회색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변은 아주 진하게 농축이 돼가지고 갈색이나 농축된 이런 소변이 나오는 황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이제 환자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계신데, 비교적 이른 연령에 당뇨를 진단받고 꾸준히 오셨던 분은 상황이 없는데, 좀 50대 이후에 조금 이후에 갑작스럽게 당뇨가 진단이 되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특별한 자기가 노력을 안 하거나도 아니고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뭔가 췌장에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말씀드렸던 점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을 봤을 때 우리 되게 변기 위에 물 위에 기름띠 같은 것들이 뜨는 걸 우리 지방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췌장 검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 증례를 볼까요? 최근 불과 며칠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요. 2024년 9월 초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일단 당뇨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뭐 12.1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이 전혀 조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처음 진단되는 환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 리가 별로 없을 텐데 이 선생님이 다행히 CA19-9라는 그 췌장암 종양표시자 수치 검사했는데 34까지가 정상인데 1933으로 아주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도 이상하니까 CT까지 찍어서 저한테 CT를 갖고 왔는데요. CT에서 보면 이미 이 췌장에 이렇게 종괴가 보이는데 이쪽이 9cm, 5cm 거의 췌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괴가 있어서 췌장을 다 망가뜨리고 종괴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인슐린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당뇨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69세 고령에서 갑작스러운 당뇨나 당뇨가 잘 조절되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췌장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췌장암을 판정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 후 5개월째 찍은 CT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3개월 지나 찍은 CT에서 간전이가 5개에서 6개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검사 결과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이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러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최근보다는 좀 오래된 2014년인데 이때만 해도 췌장암에
항암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하고 좀 다르고 또 정확하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근 거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장에서 보니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전이가 있어서 그냥 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 외과 선생님이 수술 나와서 수술 잘 됐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한 2개월 내에 전부 다 퍼져서 재발돼가지고 환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수술 잘못한 거 아니냐고, 오진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개 수술을 하기 전에 병기와 수술 후 병기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술 전에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영상 검사입니다. CT나 MRI, PET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유관적으로 좀 영상에서 나타날 정도 병변이 되면 그래서 3 내지 5mm 이상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보이지만 1mm나 그보다 작은 병변들은 영상에서 찾을래 아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안 보이는 미센저리는 놓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더 커지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그 조직을 띄어서 다 잘라서 그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작은 혈관이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염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미경에 의한 조직병리 검사 결과가 상당히 더 중요하고 신빙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더라인 리섹터블 캔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췌장암이 있으면서 혈관하고 조금 살짝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게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항암을 하고 항암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한 경우가 있어서 두 그룹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양쪽을 나눠서 한 몇 년간 비교를 해봤더니 월등하게 먼저 항암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없앤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예후도 좋고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도 치료 원칙이 항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한 1기에 2기에 해당이 돼서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있어서도 하지만 실제로 종양 검사를 해봤는데 종양 CA19 수치가 1000 이상 이렇게 많이 높아 있을 때는 실제로 이게 병은 좀 작게 보이지만 숨어있는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항암을 해서 그 암 수치를 많이 좀 한 4번 정도 항암을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를 이렇게 외과 선생님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 항암 치료나 방법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냥 환자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개 보조 항암을 대개 한 8번에서 12번 정도 해서 눈에 안 보이거나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걸 예방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해서 생존율과 예후를 좋게끔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조금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써놓으시면 제가 천천히 답변을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끝나고 다시 밑에다 댓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췌장 체부에 암이 있고 간에도 2군데, 3군데 전이가 보인다고 합니다. 췌장암 사기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투병 생활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건 진짜 환자분이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항암요법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췌장암 4기에서도 5년 생존율을 보이는 환자들이 아까 1%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례들을 다음 한 달 뒤 시간에 이 시간에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자세나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암 환자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 암 진단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 그 외에 또 내가 암에 걸렸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 빠지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본인이 암을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때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잘 치료가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환자도 그렇지만 또 직접 뭐 배우자나 보호자가 또 이게 더 심하게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아내가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를 뭔가를 좀 그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데 부인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의사한테 또 왜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고 그 불만을 많이 통화를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을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도 결국은 조금 사소한 거 가지고 불만을 갖고 다른 병으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예후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본인이 이제 그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 선생님하고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 하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 나쁠 때 잘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도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숨기고 싶고 딴 사람한테 안 알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친한 지인들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경과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요. 또 일을 하시거나 일상생활이 있으시면 본인이 아주 피곤하거나 힘이 들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췌장암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식생활입니다. 주위에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췌장 건강에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 췌장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인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실망스러운 얘기겠지만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고 조금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흡연하시는 분은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줄이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키셔야 되고 또 몸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과식을 피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과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췌장에 계속해서 주는 자극이 커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또 암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식품 이런 것들 피하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그 수치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유산소 운동만을 너무 생각하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 특히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들을 계속 꾸준히 같이 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성면이나 살충제, 석유화학물질 같은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피하도록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방관 환자분들이 췌장암에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노출됐던 거인데 직업상 노출되는 것에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식사인데요. 이 가공한 육고기들 이것들은 당연히 피하고 또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또 고설탕 식품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고지방 식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들은 이런 식단을 피해라. 이제 좋은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채소, 그리고 뭐 현미나 그다음에 감자, 보리 같은 이 통곡물을 그대로 가공 안 하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요. 알려진 음식은 이런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시금치, 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뭐 포도나 잣 같은 견과류, 그다음에 올리브유와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같이 겸하면 췌장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혹시 그동안에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리엘님 질문부터 볼까요? 초음파로도 췌장암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음파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각종 검진센터 가면 무수히 많은 초음파 기계들이 있고 가장 환자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조금 마르신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음파를 갖다 대고 복부에 갖다 대보면 특히 머리, 췌장의 앞에 오른쪽에 여기 해당하는 머리 부분, 그다음에 가운데 명치 있는 몸통 부분,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꼬리 부분인데 꼬리 부분은 조금 안쪽에 깊숙이 있고 가스나 주변 장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지만 방법은 사실 초음파입니다.
CT는 뭐 이렇게 1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에서 4기로 가는데 1년인데 그러려면 최소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찍어서 봐야만 그래도 볼 수 있고 그것도 한 해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10년, 20년 이상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게 찍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초음파는 뭐 태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 해도 없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췌장염을 뭐 물론 100% 잘 보기는 어렵지만 처음 보는데 초음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별사탕님 질문 볼까요? 안녕하세요. 82세 친정엄마께서 췌장에 협작이 있다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CT 촬영하면서 추적 검사 중입니다. 엄마 같은 경우도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췌장에 협착이 있다 그러면 췌관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몸통, 꼬리까지 이렇게 길게 한 12에서 15cm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살짝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염증이나 아니면 초기 병변이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마 조금 3개월이나 6개월 자주 봤었는데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문제가 있는 췌장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데에서도 조금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커지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를 하고 매년 보는 것이 좋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관찰하면서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엔젤님 질문입니다. 췌장암은 당뇨병 환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네, 그 췌장암과 당뇨병 환자와 관련성인데 췌장암은 당뇨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당뇨병에 오래 앓고 나서 그 결과로이기도 합니다. 당뇨가 아까 우리 증례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당뇨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췌장이 많이 파괴가 돼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그 췌장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당뇨가 오래 앓으면 만성적인 췌장의 염증이 계속해서 반응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만성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췌장암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선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췌장암은 지금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있어서 이게 서서히 조심했던 분들은 괜찮은데 50대 이후에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긴 경우나 당뇨가 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절되다가 갑자기 조절 안 되는 경우는 그것은 한번 췌장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와 췌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꾸미토리님 질문을 볼까요? 혹시 이소성 췌장이 암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이소성 췌장은 췌장의 조직이 어렸을 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학 과정에서 조금 일부 떨어져 나와서 그 주변에 십이장이나 위에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기형이고 여기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소성 췌장을 이렇게 진단받았던 분들은 이게 왜 위나 십이장에서 왜 췌장이 있다고 그러지? 췌장은 저 뱃속에 깊숙이 있는 장기인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소성 췌장과 암하고는 관련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프마프님 질문을 볼까요? 네, 췌장 미부에 급성 췌장염이 발견되고 8개월 만에 조영제 CT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중간에 촬영한 영상에는 염증 소견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결론적으로 급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늦게 회복된 것 같은데 이미 만성췌장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적인 영상 추적 검사가 필요할까요? 답변은 필요합니다. 급성췌장염은 사실은 앓고 나면 대부분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급성은 말 그대로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급성이라고 그러고 만성이라는 거는 이 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회복이 안 되고 췌장에 어떤 췌관에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실질이 위축이 되거나 석회질이 있는 췌장의 실질적인 만성적인 변화가 계속 있어서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너무 췌장 염증을 앓아서 만성화된 것 같은데 이런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CT나 이런 검사를 하고요. 또 암 수치나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품 반포님 같은 경우 본인이 그러셨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 보겠습니다. 피검사라도 췌장 질환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잠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CA19-9라는 종양표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6대 암 그 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암 검진을 하려고 아마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암 그 검진센터에 가면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다른 암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혈액 검사 할 거냐 그래서 요새는 그 뭐 AFP나 CA 말고도 CA19-9 수치를 뭐 초음파나 CT 안 하고 검사만 해서 이게 수치가 좀 높다 하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럼 CA19-9 수치가 좀 높으면 암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100명이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만 암이고요. 나머지 98명은 되게 다른 원인으로 올라간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제가 강의도 따로 한 건이 있는데, 이제 이게 피검사라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마커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 방향은 영상도 더 정밀해지만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 육안에서 안 보이는 아주 전자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물질들을, 특히 유전 물질이 우리 피 속에서 검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요번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 마이크로 RNA에서 받았는데, 그런 암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그런 마이크로 RNA 특정 RNA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로 RNA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게 있고 마이크로 RNA가 있는 유전 물질이 췌장에서 온 거다 알 수 있으면 조기 췌장암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내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정말 조기 췌장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췌장암을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보다는 아직은 영상 검사, CT나 MRI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왕부인님 질문 볼까요? 담즙이 막혀서 나타나는 황달은 서서히 나타나나며 아니면 바로바로 나타나요. 우리 그 황달이라고 하면 눈에 흰 자위가 노르스름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려면 보통 우리가 빌루리빌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한 3.0 이상이 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눈이 약간 노르스름한 것 같은데 이게 막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고 소변 색깔도 더 진해집니다. 그러면 되게 처음 한 2, 3일은 모르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는 본인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때쯤에서부터 보름 사이에 되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서 검사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통로에 살짝 있을 때는 괜찮다가 여기 커져서 담즙이 안 나올 정도로 거의 꽉 막을 때 나타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황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달은 뭐 일단 이게 육안에 보일 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뭐 서서히 나타난다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황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계속 진행이 되면 알아챌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본인도 보고 다른 게 뭐 피부가 조금 노래스러운 것 가지고 황달이라 하지 마시고 눈의 흰자가 노래지면 그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CT 이런 것 검사를 하는 걸 권합니다. 네, 다음 병아리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종합검사에서 췌장에 혹이 보인다고 하여 MRI, 초음파 등 모두 검사하고 약 2년간 초음파, 피검사 등을 했었는데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병원에 이제 안 와도 더 이상 검사할 게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기쁘긴 한데 어리둥절해서요. 혹이 없어져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췌장에 아마 혹이라고 보면 아마 낭종이나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딱한 결절이면 아마 또 췌장염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암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것 때문에 무조건 수술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좀 애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바늘 찔러서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것이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암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기에서 4기로 가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 검사로 한 1년 해보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이제 대학병원에 계속 그것 때문에 올 필요는 없고 아마 집 근처에서 건강검진하고 지내다가 다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오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또 조금만 한두 가지 질문 더 볼까요? 저스트 무직님, 초음파 검사는 등 쪽으로는 못하나요? 아까 제가 CT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초음파는 사실은 이 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요. 등 쪽으로 돌아가면 등뼈도 있고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을 보기는 좀 어려워서 신장 콩팥을 볼 때는 등 뒤쪽에서도 봅니다.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서 옆구리는 보죠. 근데 이제 등뼈 있는 데에 대고는 초음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과해서 우리가 근육층이나 이걸 투과해서 안에 이제 있는 장기들을 보는데 실제로 이제 앞쪽에서 볼 때 많은 장기들을 볼 수 있으니까 주로 앞하고 이렇게 옆까지 이렇게 보고요. 등에 있는 등뼈에서는 잘 초음파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멋진 친구님, CT를 자주 찍으면 암에 걸린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제가 복부 CT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CT가 우리 몸에 한 번 찍어서 암에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1년에 2번, 3번 찍으면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허용하는 양이 있고요. 뭐 진짜 이게 건강염전증이 있어서 뭐 가슴, 복부, 또 뭐 머리 이런 쪽에서 1년에 뭐 5번에서 10번씩 찍어서 10년, 20년 누적돼서 이렇게 찍으면 사실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뭔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아니면 또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서 CT 몇 번 찍는 걸로 암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T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나 MRI는, 초음파는 비교적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반면에 MRI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또 MRI를 자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걸 교차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한 방법은 있지만 CT를 어느 정도 특히 이렇게 50대 이후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50대, 60대 때 이렇게 CT 검사를 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에서 최소한 30년 뒤에 조금 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고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찍는 CT는 충분히 저는 필요함에 따라서 찍으라고 저는 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볼까요? 유현주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담낭을 제거를 하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서 이렇게 저장됐다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고 담도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술 받고 담즙이 직접 장에 바로 자극을 줘가지고 좀 복통이 있거나 설사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췌장암에 많이 걸린다는 그런 아직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낭 제거 자체가 췌장암을 높이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놓으시면 제가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시간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췌장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제 환자분들 중에 치료를 했던 그런 증례들로 특히 조금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잘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예후도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들 너무 예후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희망을 드려야 되는 것도 저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엔 췌장암은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